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하루의 소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이 시간, 당신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우리는 그 느낌에 조용히 질문을 하나 던져볼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생각이었는지. 밥 프록터. 그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나의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원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제자리를 맴도는가? 그는 나폴레온 힐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이며 잠재의식과 부의 법칙을 수십 년간 연구하고 수백만 명에게 전한 사상가입니다. 그의 강연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조용하고도 깊은 탐구입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의 핵심은 단 한 줄입니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반응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언가에 반응합니다. 알람 소리에, 날씨에, 어제의 기억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 반응들이 쌓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쌓여 삶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턴입니다. 오래전 형성된 조건 반사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것을 패러다임이라 불렀습니다. 패러다임은 우리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고정된 사고의 틀입니다. 마치 오래된 유리창처럼 우리는 그 유리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유리가 흐리면 세상도 흐리게 보입니다. 유리에 금이가 있으면 현실도 그렇게 왜곡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리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냥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진짜 사고는 그 유리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자동으로 작동하는 반응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비로소 생각의 시작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도, 지금 이 문장도 당신의 의식이 쉬어가는 사이 더 깊은 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이 시간은 특별합니다. 하루 중 잠재의식의 문이 가장 크게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밥 프록터가 수십 년간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잠드는가가 다음 날의 당신을 결정한다고. 오늘 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이 가져갈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짜 사고가 무엇인지 느끼는 것, 반응과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일 아침부터 바로 쓸 수 있는 루틴 하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10분이면 됩니다. 록펠러도 포드도 에디슨도 매일 실천했던 그 조용한 시간. 우리는 오늘 밤 그 비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오면 됩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돌이 연못에 떨어지면 파문이 퍼지듯 하나의 의식적인 생각은 잠재의식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 파문이 당신의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강연을 선택한 것처럼 내일 아침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 것인가, 생각할 것인가. 그 선택 하나가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반응했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즉시 반응했던 순간, 습관처럼 손이 스마트폰으로 향했던 순간, 이유도 모르게 불안해졌던 순간, 그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봄 자체가 오늘 밤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밥 프록터가 말하는 진짜 사고의 시작은 바로 이 조용한 알아차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반응이 아닌 사고의 세계로. 록펠러와 포드와 에디슨이 매일 홀로 앉아 지켰던 그 조용한 시간의 의미로.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순간 잠재의식은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생각은 선택이다. 나는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는 존재다.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은 사실 사고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세계의 문을 엽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뉴스 알림을 확인하고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흔들리고
SNS 피드를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모든 순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프록터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고입니까? 아니면 외부 세계가 당신 안에 만들어낸 반응입니까?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 변화의 씨앗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그것이 뇌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통과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프록터는 이것을 패러다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패러다임은 일종의 자동 필터입니다. 뉴스 한 줄, 상사의 말 한마디, SNS에서 본 타인의 성공 소식, 이 모든 것은 당신의 패러다임 필터를 통과하면서 순식간에 해석되고 감정이 붙고 반응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생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생각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대신 선택한 반응입니다. 패러다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직후부터 주변 환경이 반복적으로 심어준 생각과 감정들이 신경 경로로 굳어진 것입니다. 부모의 말투, 학교에서 받은 평가, 어린 시절 실패했을 때 들었던 말들, 이것들이 수천 번 반복되면서 뇌 안에 고속도로처럼 단단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자극이 오면 뇌는 가장 익숙한 그 길로 자동으로 달려갑니다. 의식적 선택이 끼어들 틈조차 없이 반응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프록터는 이것을 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프록터는 강연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동안 외부 세계에 꼭두각시로 살아간다고. 이 말은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찰입니다. 아침에 나쁜 뉴스를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무거워지고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몇 시간을 소비하며 타인의 성공 소식에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외부 자극이 패러다임 필터를 통해 자동으로 만들어낸 반응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오래된 프로그램이 선택한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천천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면 반응과 사고는 무엇이 다를까요? 핵심은 순서에 있습니다. 반응은 자극이 먼저 옵니다. 외부에서 무언가가 들어오고 패러다임이 즉각 해석하고 감정과 행동이 따라옵니다. 당신은 그 과정에서 관찰자가 아니라 피동적 수신자입니다. 반면 진정한 사고는 내면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자 하는 상태, 내가 그리는 미래의 장면, 이 내면의 이미지를 먼저 선택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외부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프록터가 말하는 진정한 사고입니다. 자극이 먼저냐, 이미지가 먼저냐, 이 순서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면 생각을 잘하고 있다고. 하루 종일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타인의 말을 되새기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정신적 활동이 사고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프록터는 이것을 정신적 소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사고는 분주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그리고 그 이미지에 감정을 실어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바쁘게 머리를 굴리는 것과 깊이 사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패러다임 필터가 작동하는 순간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신호는 감정의 속도입니다. 어떤 말을 듣자마자, 어떤 장면을 보자마자 0.1초도 되지 않아 감정이 치솟는다면 그것은 패러다임이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반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이 자극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묻는 순간 그 찰나의 틈 속에서 진정한 사고가 시작됩니다. 그 틈은 처음에는 매우 좁습니다. 그러나 연습할수록 넓어집니다. 오늘 밤 하루 중 감정이 가장 빠르게 반응했던 순간 하나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패러다임의 흔적입니다. 프록터는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상상력이라는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아이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어른들이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 그건 불가능해. 철 좀 들어라. 이 말들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면서
아이의 뇌 안에 단단한 신경 경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경로가 바로 어른이 된 지금 당신의 패러다임이 됩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자동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가능성을 보기 전에 먼저 이유를 찾는 것, 이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반복 학습으로 만들어진 자동 프로그램입니다. 진정한 사고를 하는 사람은 다르게 시작합니다. 그는 외부에서 무언가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내면에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 하루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조용히 자신에게 던지고 그 답을 이미지로 그리는 것. 이것이 반응이 아닌 사고의 시작점입니다. 외부 세계는 여전히 자극을 보내옵니다. 그러나 내면의 이미지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 자극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미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중 가장 빠르게 감정이 반응했던 순간을 하나 떠올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반응은 내가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패러다임이 자동으로 만들어낸 것인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이 조용한 관찰 하나가 패러다임 필터와 진정한 사고 사이에 처음으로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 틈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질문을 품고 잠드십시오. 오늘 챕터를 마무리하며 밥 프록토의 말을 조용히 가슴에 새겨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다. 반응과 사고,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를 조용히 나누고 있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오늘 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 사람이 매일 지켰던 단 하나의 습관 속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 습관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존 D. 록펠러, 헨리 포드, 토머스 에디슨. 이 세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재 혹은 타고난 재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밥 프록토는 말합니다.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재능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매일 반복된 단 하나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홀로 조용히 앉아 생각하는 데 바쳤습니다. 록펠러는 아무리 바쁜 날에도 사무실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포드는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의 비밀이 실험실이 아니라 고요한 내면의 공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외부 세계를 잠시 닫고 내면의 세계를 여는 시간을 성공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시간 동안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뉴스를 읽은 것이 아닙니다. 회의 자료를 검토한 것도 아닙니다. 밥 프록토는 이것을 진짜 사고라고 부릅니다. 진짜 사고란 외부에서 정보를 수신하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이미지를 능동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의지의 힘으로 붙잡아두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매일 훈련한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뉴스, 알림, 대화, 소음. 그 모든 것은 외부에서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고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내면에서 먼저 만들고 그것을 현실로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록펠러와 포드와 에디슨은 매일 이 방향을 훈련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정보를 소비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내면에서 먼저 창조했습니다. 프록토는 이것을 창조적 사고 세션이라고 정의합니다. 외부 자극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소리를 줄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이미지, 단 하나의 목표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그 이미지가 흐려지면 다시 가져옵니다. 또 흐려지면 또 가져옵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창조적 사고 세션의 전부입니다. 화려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고요함과 의지뿐입니다. 왜 이 루틴이 중요한가? 프록토는 말합니다. 패러다임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패러다임이란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무의식에 새겨온 자동 반응 체계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심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세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매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이미지를 반복하면 신경 경로가 서서히 다시 쓰입니다. 록펠러와 포드와 에디슨이 위대해진 것은 이 반복의 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하루 만에 바위를 뚫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매일 흐르다 보면 어느 날 돌 위에 새로운 길이 생겨납니다. 사고 훈련도 그렇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이 당신의 신경 경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이미지를 조용히 떠올린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록펠러는 사업 감각을 타고났다. 에디슨은 천재였다. 포드는 기계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해졌다고. 하지만 이것은 가장 흔하고 가장 편리한 오해입니다. 이 오해가 편리한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말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록터는 그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포드는 자동차 공장을 세우기 전 수년간 홀로 엔진을 연구했습니다. 록펠러는 13살부터 장부를 기록하며 사고의 습관을 길렀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번뜩이는 영감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된 사고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재능은 출발점이 아닙니다. 훈련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내면이 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외부의 소리에 응답하며 삽니다. 알람, 회의, 알림, 대화. 그 소음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록펠러와 포드와 에디슨이 매일 지킨 것은 바로 이 공간이었습니다. 외부를 잠시 멈추고 내면이 말하도록 두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위대한 아이디어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눈을 감고 있다면 잠재의식은 여전히 이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지막으로 떠올린 이미지를 밤새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직전의 이 시간은 가장 강력한 창조적 사고 세션이 될 수 있습니다. 록펠러가 낮에 했던 것을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바로 지금. 루틴은 운명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1년 후에 당신을 결정합니다. 록펠러는 매일 같은 시간에 혼자 앉았습니다. 포드는 매일 같은 질문을 내면에 던졌습니다. 에디슨은 매일 같은 집중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 반복이 쌓여 역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반복도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면 무엇을 반복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당신이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리세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 안에서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이미지를 5분 동안 조용히 붙잡아 두세요. 흐려지면 다시 가져오세요. 이것이 록펠러와 포드와 에디슨이 매일 한 일입니다. 거창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헨리 포드는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그리고 밥 프록터는 덧붙입니다. 당신은 생각의 총합입니다. 오늘 밤 어떤 생각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심고 잠드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몸이 쉬고 있어도 의식의 가장 깊은 층은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하나입니다. 창조적 사고를 위한 루틴, 그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삶의 기술 중 가장 위대한 기술이라고. 오늘 밤 그 기술의 첫 번째 문을 함께 엽니다. 루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루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프록터가 말하는 루틴은 다릅니다. 그것은 뇌와 잠재의식이 특정 상태로 진입하도록 훈련하는 신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앉는다는 행위 자체가 마음에게 말을 겁니다. 지금부터 창조적 사고의 시간이라고. 이 신호가 반복될수록 당신의 잠재의식은 점점 빠르게 수용적인 상태로 전환됩니다. 처음에는 5분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7일이 지나면 몸이 먼저 그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루틴의 진짜 힘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지정하십시오.
프록터가 가장 강조하는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의식과 잠재의식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순간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아직 외부 세계의 자극을 완전히 처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스도, 메시지도, 어제의 걱정도 아직 밀려오지 않은 그 짧은 창. 그 순간 잠재의식은 가장 수용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이 심어주는 이미지와 생각이 가장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소는 집안 어디든 괜찮습니다. 단 매일 그 자리여야 합니다. 소파의 왼쪽 끝이든 창가의 작은 의자든 그 장소가 당신만의 사고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장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반복을 통해 그 공간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생각하기 시작하면 며칠 후부터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음악가가 무대에 서면 자동으로 연주 모드가 되는 것처럼 당신의 뇌는 그 자리를 창조적 사고의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이 당신을 돕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내일 아침 앉을 자리를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것으로 첫 번째 단계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모든 알림을 차단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디지털 디톡스가 아닙니다. 프록터는 창조적 사고 세션의 핵심 조건으로 외부 자극의 완전한 제거를 꼽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알림 하나, 뉴스 헤드라인 하나가 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의식은 내면에서 외부로 이동합니다. 창조적 사고는 내면을 향한 집중에서 시작됩니다. 외부 세계가 조용해져야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5분이든 20분이든 그 시간만큼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연결을 끊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장 깊은 생각이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는 조건입니다. 고요함은 사치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창조의 조건입니다. 록펠러도, 에디슨도, 포드도 매일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안에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접하는 자극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뉴스가 아니라 고요함이어야 합니다. 논쟁이 아니라 침묵이어야 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내일 아침의 사고 세션이 이미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미리 알리십시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도 문 밖에서 누군가가 부르거나 노크를 한다면 그 사고 세션은 중단됩니다. 프록터는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창조적 사고 세션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오늘 밤 함께 사는 가족에게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내일 아침 몇 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탁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시간을 지키겠다는 내면의 결정을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 선언은 당신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말로 꺼낸 의도는 마음속에만 품은 의도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행위는 물리적 차단이면서 동시에 심리적 선언입니다. 이 문 안에서 나는 창조자로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외부의 역할, 책임, 기대로부터 잠시 분리되어 오직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 프록터는 이 환경 설정을 단순한 준비 과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 자체가 이미 사고 세션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문을 닫고 폰을 내려놓고 같은 자리에 앉는 그 일련의 행동이 뇌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생각을 시작한다고. 이 의식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창조적 사고 능력은 점점 더 빠르게 깨어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잠들지 않을 자세로 편안히 앉아 하나의 목표 이미지를 능동적으로 구축하십시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잠들지 않을 자세. 침대에 누우면 안 됩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에 허리를 세우고 앉으십시오. 이것은 뇌에게, 이것은 수면이 아니라 집중의 시간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둘째, 능동적으로. 프록터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목표 이미지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 장면을 설계하고 구축해야 한다고. 당신이 원하는 삶의 한 장면을 마음의 스크린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장면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감정까지 함께 느끼십시오. 생각에 감정이 더해질 때 그것은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프록터는 말합니다. 생각에 감정이 섞일 때 그것은 자기장에 힘을 갖는다고. 단순히 목표를 머릿속으로 나열하는 것과
그 목표가 이루어진 순간의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목표가 독립적인 일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 삶의 어느 아침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어떤 공간에서 일어납니까? 창밖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 아침의 공기는 어떤 느낌입니까? 그리고 가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자유로움의 감각을 지금 이 순간 느껴보십시오. 그 감각이 진짜일수록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분은 너무 짧지 않나요?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요? 프록터는 이 질문에 단호하게 답합니다. 질 높은 5분이 산만한 1시간을 이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1시간 동안 앉아 있더라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딴 생각을 하고 졸음과 싸운다면 그것은 사고 세션이 아닙니다. 반면 5분 동안 외부 자극을 완전히 차단하고 한 가지 이미지에 완전히 집중하며 그 감정을 온전히 느낀다면 그것은 잠재의식에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집중의 깊이가 시간의 길이를 이깁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1시간이 아닙니다. 완전한 5분입니다. 5분이라는 시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매일 5분 365일이면 30시간이 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5분이 하루의 나머지 시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5분 동안 당신의 잠재의식에 심어진 이미지와 감정은 그날 하루 당신의 인식 필터가 됩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조적 사고 루틴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품고 잠드는 이미지가 내일 아침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4단계를 조용히 다시 한번 따라가 봅시다. 눈을 뜨는 순간 스마트폰을 짚지 않습니다. 대신 지정된 자리로 걸어갑니다. 앉기 전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방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등받이에 허리를 세우고 앉아 눈을 감습니다. 이 5가지 동작이 완료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2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2분이 이후에 5분, 10분, 20분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줍니다. 환경이 준비되면 생각이 따라옵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이미지가 선명해집니다. 이미지가 선명해지면 감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하루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잠재의식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이 들어도 잠재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밤새 오늘 당신이 심어준 이미지와 감정을 처리하고 정리하고 강화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이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 딱 하나의 장면만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삶의 어느 아침, 그 장면 안에서 느끼는 감정, 그것을 30초만 느끼고 잠드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재의식은 나머지를 이어받아 밤새 그 씨앗을 키울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드리는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 앉을 장소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작은 노트에 한 줄만 적어보십시오. 내일 아침 몇 시, 어느 자리에서 5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그것으로 오늘의 실천은 완성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미 잠재의식에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내일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위대한 사고 루틴은 언제나 그 단순한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그 극소수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라고. 당신은 지금 그 훈련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외부를 차단하고 하나의 이미지에 집중하는 그 5분. 그것이 쌓이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달라집니다. 당신이 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 그 첫 번째 씨앗을 심으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가장 깊은 생각이 태어납니다. 소란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이 강연과 함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생각을 내려놓고 호흡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고요함 안에서 내일의 당신을 만나십시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오늘의 강연을 이 두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밥 프록터의 말입니다. 생각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매일 갈고 닦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합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 그 자리에서 만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반응이 아닌 진짜 사고란 무엇인지, 록펠러와 포드와 에디슨이 매일 지켰던 조용한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고를 당신의 일상 안에 심는 5단계가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천천히 가슴 안으로 내려놓으세요. 첫 번째 기억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반응합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면 속 뉴스에, 울리는 알림 소리에. 그 반응은 패러다임이라는 자동 필터를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고는 그 자동 반응을 잠깐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멈춤. 그 한 박자의 여백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기억입니다. 록펠러는 매일 오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 아무도 없는 방에 홀로 앉아 생각만 했습니다. 포드는 문제가 생길수록 더 오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그것을 생각의 실험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바쁠수록 더 많이 멈췄다는 것. 성공은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더 깊은 사고에서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기억입니다. 창의적 사고 세션을 위한 5단계. 첫째,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정하세요. 둘째, 시간을 미리 정해두세요. 단 15분이어도 충분합니다. 셋째, 한 가지 질문만 가져가세요. 여러 문제를 동시에 풀려 하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넷째, 떠오르는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다섯째, 끝나면 반드시 짧게 기록하세요. 이 5단계가 쌓일 때 당신의 사고는 근육처럼 단단해집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 알람을 5분 일찍 맞추세요. 그리고 눈을 뜨는 그 순간 스마트폰을 열지 마세요. 대신 눈을 감은 채로 당신이 이루고 싶은 단 하나의 목표 이미지를 30초 동안 조용히 떠올리세요. 그 장면을 보고 느끼고 그 안에 머무르세요. 단 30초입니다. 하지만 그 30초가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뇌는 아침 첫 신호를 하루 종일 기억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들은 것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이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사고의 시작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잠든 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의식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더 깊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심은 생각의 씨앗은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이미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넘쳐난다. 오늘 이 강연을 들은 당신은 이제 그 차이를 압니다. 반응과 사고의 경계를, 조용한 시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리고 그 힘을 당신의 아침 5분 안에 심는 방법을. 그 알미 실천이 될 때 당신의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밥 프록터의 챕터 4 상상력의 법칙을 함께 걷겠습니다. 상상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설계하는 가장 정밀한 도구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우주는 듣고 있습니다.